이 망할 소. 내 계획을 망치지 마. 여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고요한 농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반점이 있는 누런 손은 여자의 가방을 물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가방 안에서 수상한 서류들과 작은 약병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죠. 여자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와 분노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혜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놀란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죠. 마치 마법처럼 그녀의 표정은 상처받은 연약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빠, 이소가 갑자기 저를 공격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소의 눈에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가면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듯 했죠. 평화로운 농장에 감춰진 어둠이 있었고 오직 소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의 경고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소의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농장의 운명은 한 마리 소의 어깨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말할 수 없는 소가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햇살이 넓은 논밭 위로 쏟아지는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농장에서 소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진 박성환 노인의 농장에서 태어난 송아지, 복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검은 반점이 띄엄띄엄 박혀있는 흰 털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복둥이는 태어나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영특한 기운을 풍겼죠. 동네 사람들은 복둥이를 두고 복을 2배로 가져올 소라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녀석 눈빛이 사람보다 더 사람 같구먼.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녀석이야. 박성환 노인은 복둥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도 매일 아침 복둥이에게 신선한 꼴을 가져다 주며 애정을 듬뿍 쏟았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외아들 박준호가 방학 때마다 돌아오면 복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복둥이는 정말 신기한 소 같아요. 어제는 제가 방에서 책을 잃어버렸을 때 복둥이가 마당 한쪽에 묻어둔 책을 찾아줬다니까요. 박준호의 말에 박성환 노인 부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며 키운 소가 특별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자랑거리였으니까요. 이웃들도 복둥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워했습니다. 복둥이는 단순히 영리한 것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최 씨가 술에 취해 화가 나 있을 때면 그를 피해 다녔고, 정순이 할머니가 몸이 아플 때면 옆에서 떠나지 않고 지켰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는 뭔가 신통력이 있어 라고 수군거렸지만 박성환 노인 부부는 그저 복둥이가 영리한 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복둥이는 어느덧 튼튼한 성체로 자랐습니다. 넓은 농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박성환 노인의 농장은 마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었고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박성환 할아버지는 자신의 농지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준호야,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거다. 우리 집안의 자랑인 이 농장을 잘 지켜야 한다. 박성환 노인의 말에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도 언젠가는 이곳으로 돌아와 농장을 물려받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도시에서 공부하던 박준호가 한 여자를 데리고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미애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단정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공손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죠. 박준호는 부모님께 강미애를 소개하며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미애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강미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가 드디어 짝을 찾았구나. 어서 오렴, 딸. 강미애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준호 오빠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강미애가 농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복둥이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늘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던 복둥이가 강미애를 보자 뒷걸음질 치며 불안한 울음소리를 냈죠. 강미애가 다가갈 때마다 복둥이는 마치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 이 손은 왜 이러죠? 무서워요. 강미애의 말에 박준호가 복둥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둥이는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성환 노인 부부는 복둥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저 낯선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복둥이의 눈에는 강미애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어둡고 탐욕스러운 기운이 보였습니다. 농장의 넓은 땅과 부유한 집안을 노리는 검은 욕망이 강미애의 미소 뒤에서 소용돌이 쳤고 복둥이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미애는 정순이 할머니의 부엌일을 돕겠다며 일찍 일어났습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에 정순이 할머니는 감탄했죠.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와 예비 신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정순이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솜씨가 좋다니. 준호 아버지, 어서 와서 맛있는 아침 드세요. 박성환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강미애는 정순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농장 구석구석을 좀 구경해도 될까요? 앞으로 이곳에서 살게 될 텐데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순이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준호야, 미애에게 농장을 구경시켜 드려라. 박준호와 강미애는 손을 잡고 넓은 농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넓은 논밭과 과수원을 지나 창고와 축사까지 박준호는 자랑스럽게 가족의 재산을 소개했죠. 강미애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번쩍였지만 박준호는 그저 감탄하는 모습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가 복둥이가 사는 곳이에요. 어제는 좀 낯설어서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한번 친해져 볼까요? 박준호가 복둥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복둥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미애가 한 발짝 다가서자 복둥이는 거칠게 울음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미애는 놀란 척하며 박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저 손은 정말 저를 싫어하나 봐요. 무서워요. 박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복둥이는 원래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한 소인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 오후 강미애는 혼자 마을로 나갔습니다.
복둥이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몰래 따라 나섰죠. 마을 어귀의 한적한 카페에서 강미애는 누군가와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둥이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강미애의 얼굴은 공손하고 상냥한 표정이 아닌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죠.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노인네들은 이미 나를 좋아하고 그 바보 같은 아들놈은 완전히 넘어갔어. 결혼식을 서두르게 만들어서 빨리 재산을 손에 넣어야 해. 복둥이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강미애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죠. 복둥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주인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복둥이는 서둘러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미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는 얼굴로 농장에 돌아왔습니다. 정순이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었죠. 복둥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주인들에게 강미애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강미애는 박성환 노인 부부에게 달콤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결혼할 때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결혼 후에 저희가 이 농장을 관리하면 어떨까요? 어머님, 아버님은 편히 쉬시고요. 박성환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붙이는 때가 많아. 준호가 돌아오게 기다렸는데 이제 너희 둘이 함께 농장을 맡아주면 든든하겠구나. 강미애의 눈이 번쩍였지만 곧 공손한 미소로 감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열심히 준호 오빠를 도와 농장을 잘 관리할게요. 복둥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강미애의 검은 속내를 어떻게든 주인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복둥이는 강미애의 방 앞을 서성이다가 문틈으로 그녀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곧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어. 이 넓은 농장과 부동산만 팔아도 엄청난 돈이 될 거야. 노인네들은 곧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되고 그 바보 같은 아들놈은 적당히 처리하면 돼. 복둥이는 그 말을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인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복둥이는 그날부터 강미애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애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둥이는 강미애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미애는 주변을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정순이 할머니의 차에 몇 방울 떨어뜨렸죠. 복둥이는 즉시 부엌으로 뛰어들어 테이블을 들이받았고 차가 담긴 잔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나, 이 미친 소가, 강미애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복둥이가 왜 이러지? 할머니, 이 소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차를 쏟았어요. 정말 위험해요. 강미애의 말에 정순이 할머니는 복둥이를 꾸짖었습니다. 복둥이, 이게 무슨 짓이니? 나가, 어서 밖으로 나가. 복둥이는 슬픈 눈으로 정순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엌을 나섰습니다. 강미애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복둥이는 그녀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든 복둥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자 강미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복둥이가 그녀의 행동을 방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강미혜가 박성환 노인의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를 살펴보려 할 때마다 복둥이는 큰 소리로 울어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강미혜가 정순이 할머니의 약에 손을 대려 할 때면 복둥이는 어디선가 나타나 그녀를 밀쳐냈죠. 강미혜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준호 오빠, 그 소가 자꾸 저를 괴롭혀요. 무서워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박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둥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원래는 정말 온순한 소였는데. 강미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 농장을 사랑하고 오빠의 가족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 소가 자꾸 저를 경계하고 공격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준호는 강미혜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그날 저녁 박준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복둥이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는 건 아시죠? 미혜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성환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봤다. 복둥이가 미혜 주변에만 오면 흥분하고 공격적으로 변해.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강미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복둥이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다면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복둥이를 정말 좋아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꾸 이렇게 공격적으로 굴면 저는 정말 무서워요. 정순이 할머니는 강미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미혜야. 복둥이가 원래 그런 소가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박준호는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둥이를 잠시 다른 곳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이웃집 김 아저씨네 농장에 맡겨두면 결혼식이 끝난 후에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박성환 노인과 정순이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복둥이가 이상행동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복둥이는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떻게든 강미혜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복둥이는 강미혜의 방으로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강미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복둥이는 코로 문을 밀어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죠. 방 안을 뒤지던 복둥이는 침대 아래에서 작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과 서류, 그리고 몇 개의 수상한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둥이는 그 가방을 물고 나오려는 순간 방문이 열리고 강미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이 망할 소. 강미혜는 복둥이에게 달려들어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복둥이는 필사적으로 가방을 지키려 했지만 강미혜는 의외로 힘이 셌습니다. 둘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방 안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소란에 박준호와 박성환 노인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강미혜는 곧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박준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저는 그냥 옷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소가 들어와서 제 물건을 망가뜨리고
저를 공격했어요. 복둥이는 가방을 물고 있었지만 강미혜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복둥이에게 쏠렸습니다. 박성환 노인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복둥이. 내가 왜 이러는 거냐. 복둥이는 필사적으로 가방을 주인들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강미혜가 재빨리 다가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제 개인 물건이에요. 화장품과 약이 들어있는데 다 망가졌어요. 박준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복둥이가 미쳤나 봐요. 내일 당장 복둥이를 팔아버려야겠어요. 복둥이의 눈에서 절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박성환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겠구나. 복둥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 정순이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둥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미혜가 다칠 뻔했으니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강미혜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을 방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라질 것이었죠. 복둥이는 절망에 빠져 외양간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복둥이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주인 가족들이 자신을 내쫓으려 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둥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어떻게든 강미혜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복둥이는 외양간 문을 머리로 밀어 열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강미혜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을 찾아 마을로 향했죠. 마을 어귀의 작은 여관에서 강미혜의 공범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큰 거 터뜨리는 거지. 그 농장이 꽤 크다면서. 그래, 강미혜가 그 바보 같은 농부 아들이랑 결혼하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농지와 부동산을 팔면 수십억은 될 거라고. 복둥이는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강미혜는 분명 사기꾼이었고 주인 가족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복둥이는 여관 주변을 서성이다가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서류에는 강미혜의 사진과 함께 사기 전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복둥이는 어떻게든 그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 남자가 술에 취해 창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복둥이는 그 틈을 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를 물고 빠져나온 복둥이는 서둘러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강미혜의 정체를 밝힐 증거가 생겼습니다. 이른 아침 복둥이는 물고 온 서류를 들고 주인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강미혜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둥이와 서류가 들어왔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미혜는 재빨리 복둥이에게 다가와 발로 차며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망할 소, 어디서 이런 걸 물어왔어. 복둥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강미혜가 들고 있던 막대기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서류를 놓치고 말았죠. 강미혜는 서둘러 서류를 챙겨 불을 붙였습니다. 증거가 재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며 복둥이는 절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강미혜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그 소가 또 저를 공격했어요. 제가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박준호는 분노한 표정으로 복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오늘 당장 도살장에 보내버릴 거야. 복둥이는 그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도살장에 가면 다시는 주인 가족을 구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강미혜의 계획을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때 박성환 노인과 정순이 할머니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성환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복둥이가 또 미혜를 공격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요. 오늘 당장 도살장에 보내야 해요. 정순이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겠구나. 복둥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다니. 강미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복둥이를 좋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꾸 이러니. 박준호는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서 도살장 차를 불러올게요.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처리해야 해요. 복둥이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의 눈에 잠시 동정의 빛이 스쳤지만 강미혜가 재빨리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무서워요. 제발 그 소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정순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야, 어서 도살장에 연락해라. 복둥이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강미혜의 핸드폰이 울렸고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틈을 타 복둥이는 외양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농장을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어떻게든 마을에 가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복둥이는 외양간 문을 열고 농장 담장을 뛰어넘어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박준호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복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을 지나 마을로 향했죠. 도착한 마을에서 복둥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강미혜의 공범이 보였고 복둥이는 그를 몰래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 변두리의 허름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둥이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죠. 안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미혜가 결혼식을 다음 주로 앞당겼대. 서두르라고 했어. 그래, 노인네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모양이야. 특히 그 소 때문에 골치가 아프대. 소, 무슨 소? 농장에 있는 소가 강미혜를 계속 방해한다나 봐. 똑똑한 놈인가 보지. 남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한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이번에 들통나면 전과가 있는 우리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복둥이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강미혜와 이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이었고 주인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복둥이는 고민하다가 마을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한 복둥이는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복둥이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그 소리에 경찰관 한 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소가 여기서 웬일이래? 경찰관은 복둥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마침 그때 지나가던 마을 주민이 복둥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이 소는 박성환 노인네 농장 소예요. 복둥이라고 아주 영리한 소로 유명하죠. 경찰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지? 박성환 노인네 농장은 여기서 꽤 멀 텐데. 마을 주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네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나 봐요. 복둥이는 필사적으로 경찰관의 바지를 물고 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경찰관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이 소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 마을 주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소는 정말 특이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소문도 있어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일단 박성환 노인네 농장에 연락해 봐야겠군.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복둥이는 기쁜 마음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걸자 전화를 받은 것은 강미혜였습니다. 네, 박성환 댁입니다. 아, 복둥이요? 네, 그 소가 오늘 아침에 도망쳤어요. 미쳐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도살장에 보내려고 했거든요. 위험한 소니 조심하세요. 경찰관은 강미혜의 말을 듣고 복둥이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를 붙잡아 두었으니 데리러 오세요. 전화를 끄는 경찰관은 복둥이에게 로프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둥이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손을 피해 옆에 있던 책상으로 달려가 그 위에 있던 서류들을 뒤집어 엎었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 중에서 수배자 명단이라는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서류에는 강미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미혜 사기, 절도, 폭행 전과 보유. 최근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는 수법으로 활동 중. 이라는 설명과 함께 말입니다. 경찰관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다가 그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박성환 노인네 집에 있다는 여자가 이 수배자랑 같은 사람인가? 복둥이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복둥이를 바라보았지만 일단 동료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 소가 경찰서에 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려는 것 같아. 그리고 우연히 수배자 명단에서 박성환 노인네 집에 있다는 여자의 사진을 발견했어. 동료 경찰관도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소가 어떻게? 나도 믿기 힘들지만 어쨌든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박성환 노인네 집에 가보자. 복둥이는 경찰관들이 출동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강미혜의 정체가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강미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있어요. 그 위험한 소예요. 강미혜가 지목하자 그녀와 함께 온 사람들이 복둥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복둥이는 위기감을 느끼고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복둥이는 마을 뒷길로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저녁, 복둥이는 마을 변두리의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미혜와 그녀의 공범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대로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다음 주로 앞당겨졌다는 말을 들었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주인 가족을 구해야 했습니다. 복둥이는 조심스럽게 숲에서 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마을을 서성이던 복둥이는 우연히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회관 안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오랫동안 박성환 노인과 친하게 지내온 이장님도 있었습니다.
복둥이는 회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장님이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복둥이는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의 등장에 모두가 놀랐지만 이장님은 복둥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박성환이네 복둥이 아니냐? 여기서 웬일이니? 다른 마을 사람들도 복둥이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소는 영특하기로 소문난 소잖아. 무슨 일이 있나 보네. 복둥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이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신문을 물어 이장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신문에는 사기 행각으로 노인들 재산 노리는 일당주의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신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복둥이는 더 필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옆에 있던 칠판으로 가서 머리로 밀어 넘어뜨렸고 떨어진 분필로 바닥에 서툴게 위험이라는 글자를 그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소가 글을 쓰는 건가? 말도 안 돼. 하지만 분명히 뭔가를 전하려는 것 같아. 이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야. 박성환이네 집에 가봐야겠어. 그때 회관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복둥이를 만났던 경찰관이었죠. 아, 여기 있었군. 이 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님? 경찰관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소가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수배자 명단에서 박성환 노인네 집에 있다는 여자의 사진을 발견했죠. 강미애라는 사기꾼인데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는 수법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박성환이네 준호가 곧 결혼한다는 여자가 사기꾼이라고요? 네, 저희도 확인하러 갔었는데 그 여자와 몇몇 사람들이 저희보다 먼저 와서 이 소를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소가 도망쳐서 찾고 있었죠. 이장님은 복둥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구나.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복둥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수사한 바로는 강미애는 전과 3범으로 최근에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 조직의 일원이에요. 박성환 노인네의 넓은 농지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빨리 박성환이네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러려고 했지만 강미애와 그 일당이 경계하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장님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가야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요. 박성환이네 가족을 구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고 이장님의 지휘 아래 박성환 노인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둥이도 그들과 함께 갔죠. 이제 드디어 강미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미애의 공범들이 이미 농장을 장악한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박성환이네 농장인데 당신들은 누구요? 경비원 중 한 명이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어요.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있는 박성환 노인과 그 가족을 만나야 합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강미애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관님. 경찰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미애 씨, 당신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환 노인과 그 가족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미애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쉬고 계세요. 내일 오시면 어떨까요? 이장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미애 씨, 우리는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소. 당신은 사기꾼이고 박성환이네 재산을 노리고 있지? 강미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곧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때 복둥이가 앞으로 나서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집안에서 누군가가 반응했고 박성환 노인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요? 박성환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반가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성환 씨, 당신 집에 큰 문제가 있소. 이 여자는 사기꾼이요.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요. 박성환 노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미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오? 강미애는 재빨리 박성환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사기꾼이에요? 경찰관이 앞으로 나서며 수배 전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성환 씨, 이 사람이 강미애 맞습니까? 이 사람은 사기, 절도, 폭행 전과가 있는 전과자입니다.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는 수법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박성환 노인은 전단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사실인가? 강미애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다 오해예요. 그때 집 안에서 정순이 할머니와 박준호도 나왔습니다. 그들도 상황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복둥이는 기쁜 마음으로 박준호에게 다가갔지만 박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애가 사기꾼이라고요? 경찰관이 모든 증거를 설명했고 복둥이가 어떻게 그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박성환 노인과 정순이 할머니 그리고 박준호는 점점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애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냉정한 미소가 떠올랐죠. 그래, 이제 다 들통났네.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 같은 것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고 모두가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고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내가 떠나기 전에 이 망할 농장은 재로 만들어 버릴 거야. 강미애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지만 경찰관들이 재빨리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복둥이는 창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불이 번지기 시작했고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불을 꺼야 해. 농장 전체로 번질 수 있어.
이장님의 지휘 아래 마을 사람들이 협력하여 불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둥이도 물통을 입에 물고 왔다 갔다 하며 도왔죠.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불은 꺼졌습니다. 강미애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녀의 공범들도 모두 붙잡혔습니다. 박성환 노인 가족은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둥이가 들어왔고 이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농장의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강미애와 그녀의 공범들을 모두 연행한 후 박성환 노인의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안도가 섞여 있었죠. 복둥이도 그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친 소가 아니라 가족을 구한 영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복둥이가 처음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 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환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복둥이를 믿지 않았어. 오히려 도살장으로 보내려고 했지. 이런 미련한 늙은이. 정순이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복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복둥이.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경찰관은 조사 결과를 전해 주었습니다. 강미애는 전과 삼범으로 여러 번 노인 가정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 규모의 농장과 부동산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접근했던 거죠. 박준호 씨를 이용해 가족의 신뢰를 얻은 다음 결혼 후에는 모든 재산을 차지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녀의 말만 믿고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이장님이 박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책하지 마라. 그 여자는 아주 교활했어. 여러 사람들이 속았단다. 경찰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강미애의 공범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강미애는 결혼식 직후 박성환 노인 부부에게 약을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다음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런 끔찍한, 차마 상상도 할 수 없구나. 경찰관은 복둥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소가 정말 놀랍군요. 어떻게 강미애의 정체를 알아차린 걸까요? 박성환 노인은 복둥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복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한 능력이 있었지. 우리는 그저 영리한 소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도 복둥이의 영웅적인 행동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소네요. 복둥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 결과가 왔습니다. 강미애의 가방에서 발견된 약물은 실제로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녀의 공범들의 자백을 통해 더 많은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강미애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박성환 노인, 가족과 복둥이를 원망했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악랄하네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박성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탐욕은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 가족을 해치려 했던 사람을 우리는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했으니. 정순이 할머니는 복둥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에겐 복둥이가 있으니까.
박준호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점차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준호는 복둥이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복둥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복둥이야, 미안해. 내가 우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너를 믿지 않았어. 심지어 도살장에 보내려고까지 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복둥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박준호의 손을 핥아주며 더 이상 미움이 없다는 것을 표현했죠. 박준호는 복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말을 더 잘 들을게. 내가 우리 가족의 수호자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 마을에는 복둥이의 영웅담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복둥이를 보기 위해 농장을 방문했고 모두가 그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은 복둥이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어른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어느 날 이장님이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박성환 씨, 마을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수호자인 복둥이를 기리기 위해 마을 축제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복둥이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그날이 되면 복둥이의 용기와 지혜를 기억하자는 거죠. 박성환 노인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복둥이는 정말 특별한 소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물론이고 마을 전체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네요. 복둥이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혜로운 빛이 반짝였죠. 복둥이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인 가족을 지켜낸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강미혜의 사건 이후 박성환 노인의 농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박준호는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농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죠. 아버지, 제가 이제 농장을 함께 관리하겠습니다. 도시 생활보다 여기서 가족과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박성환 노인은 아들의 결정에 기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곳이 내 진정한 보금자리야. 우리 함께 이 농장을 더 훌륭하게 가꾸어 나가자. 정순이 할머니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기쁘구나. 복둥이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어. 복둥이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이제 농장의 영웅이자 가족의 수호자로 인정받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이제 비밀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재능으로 여겨졌죠. 마을 사람들은 복둥이를 신통력 있는 소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복둥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농장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복둥이는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그는 멀리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위험을 감지하여 주인 가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영특함은 계속해서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죠.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미혜의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죠.
박성환 노인 가족은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증언해야 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속지 않도록. 박성환 노인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정으로 가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둥이가 차를 따라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박준호가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복둥이야, 너는 여기 있어야 해. 법정에는 소가 들어갈 수 없어. 하지만 복둥이는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있었죠. 박준호는 난감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복둥이가 꼭 가자고 하네요. 어떡하죠? 박성환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법원에 특별 요청을 해보자. 복둥이가 없었다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테니까. 아마 법원도 이해해 줄 거야. 놀랍게도 법원은 특별한 경우로 인정하여 복둥이가 법정 밖 대기실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복둥이는 법정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가족 곁에 있을 수 있었죠. 법정에서는 강미혜와 그녀의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미혜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성환 노인 가족이 증언대에 섰을 때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준호가 먼저 증언했습니다. 저는 강미혜를 도시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고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죠. 몇 달 동안 교제한 후 그녀는 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강미혜가 당신 가족의 재산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우리 농장과 부동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제 생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박성환 노인과 정순이 할머니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강미혜가 어떻게 자신들의 신뢰를 얻었는지 그리고 복둥이가 어떻게 그녀의 정체를 알아차렸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복둥이가 왜 그렇게 강미혜를 경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 보니 복둥이는 처음부터 그녀의 악의를 감지했던 거였어요. 검사는 강미혜의 공범 중 한 명인 최재성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한 사람이었죠. 강미혜와 저는 여러 차례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최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성환 씨의 넓은 농장과 부동산이 목표였습니다. 강미혜가 아들과 결혼한 후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모든 재산을 차지할 계획이었죠. 피고인 강미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직후 노부부의 음식에 약을 타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다음 재산 양도 서류에 서명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필요하다면 더 극단적인 방법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고요를 요청했고 검사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재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소 때문입니다. 복둥이라는 소가 계속해서 강미혜의 행동을 방해했고 결국 마을 사람들과 경찰에게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미친 소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성공했을 겁니다. 강미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소가 사람의 행동을 의심하고 경찰에 알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완전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강미혜의 가방에서 발견된 약물, 그녀의 전과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복둥이가 마을 회관에서 보여준 행동을 목격한 여러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피고인 강미혜의 범행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한 마리의 소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판사도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여러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확실한 증거들을 보고 납득하는 듯 했습니다. 강미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증언대에 서서 오히려 박성환 노인 가족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저 박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저를 싫어해서 모함했고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아무도 속이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강미혜와 그녀의 공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미혜는 사기, 재산 갈취 시도, 상해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복둥이가 기쁜 듯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판결을 이해한 것처럼 말이죠. 박성환 노인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의가 바로 섰고 그들은 다시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많은 기자들이 박성환 노인 가족을 둘러쌌습니다. 특히 복둥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소가 정말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차린 건가요? 복둥이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이 있은 후 복둥이를 어떻게 대할 계획인가요? 박성환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둥이는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든 아니든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죠. 그리고 그는 분명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박준호도 복둥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둥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죠. 우리는 그에게 빚을 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복둥이를 향해 빗발쳤지만 복둥이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저 주인 가족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성환 노인 가족은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복둥이의 특별함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복둥이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를 가진 가족의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많은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둥이를 환영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우리 마을의 영웅 복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섰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복둥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둥이의 용기와 지혜를 기억하고 싶어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아이들은 복둥이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둥이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혜로운 빛이 반짝였고
주인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박성환 노인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복둥이는 단순한 소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수호자이자 이제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네요.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복둥이는 이제 그저 한 마리의 소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환 노인의 가족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복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구한 영웅이자 가장 진실된 친구였던 복둥이를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